그 많은 음식 누가 먹었나? 어제 2차 TV 토론회에선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리스크가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1차 TV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받아낸 심상정 후보, 어제 2차 토론회에선 이재명 후보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폭로된 녹취록에서 부인 김건희 씨가 나랑 우리 아저씨는 안희정 편이다. 김 후보님은 정말로 성범죄자 안희정 씨 편입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처가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무슨 대화를 그렇게 했는지는 사적 통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개 여부로 저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네. 김지은 씨한테 네. 정확하게 사과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사과하겠습니다. 상처를 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아주 공인의 안에도 공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성남시장부터 11년간 사실은 배우자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불법 의전 논란과 관련해 새로 나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혜경 씨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을 폭로한 전직 7급 공무원 A씨는 오히려 두 가지를 되물었습니다. 먼저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그런데 A씨뿐 아니라 A씨에게 음식 배달을 시킨 배모 전 사무관도 같은 궁금증을 가졌다고 합니다.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음성 들어보시죠. 맛은 어떠시대요? 괜찮대요? 달달한데? 근데 저기 사모님 진짜 양 많으신 것 같아요. 드시는 거 보면. 10인분을 아드님들이 드시나?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초밥을 쌓아주진 않을 거 아니야. 상하죠. 하루만 지나도. 나는 개인적으로 기생충이 있다고 생각해. 밑에 사는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어. 11분씩 그렇게. 그렇지. 2인분씩만 먹어도 그 사모님하고 아들 둘인데 6인분이면 충분할 텐데. 뭐 풀구간 미스테리야. 나한테 맨날 그랬어. 저걸 진짜 다 드시는 거냐고. 그렇다고 사모님이 그렇게 맨날 말라 있으신데 아들 드시나 먹나 그 생각을 했죠.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 부부와 오랜 인연을 맺고 스스로 과잉 충성을 했다 이렇게 밝힌 배모 전 사무관도 이 대화에서 자신도 이 많은 음식을 누가 다 먹는지 모르겠다. 기생충 영화처럼 자택에 누가 더 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합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박완선 씨 소설에 그 많던 싱가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그 소설을 좀 연상시키게 하는데요. 사실 좀 이걸 보면서 김혜경 씨나 이재명 부부의 일상적인 어떤 생활 소비, 과연 이게 본인들 돈으로 얼마나 소비를 했을까? 좀 그 궁금증이 들어요. 성남시장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식비라는 게 집에서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면 이 배사무관도 오랫동안 사실은 이재명 부부하고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도 지금 사실은 좀 의아할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은 초밥 10인분, 그다음에 소고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닭백숙 등등 여러 음식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법인카드를 쓰고 등등을 해서 이 식료품을 소비를 하면 본인들 스스로의 돈으로 지금 과연 소비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해요. 왜냐하면 차량이나 모든 걸 다 이제 그건 경기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또 먹는 식비까지도 다 이렇게 지금 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들의 어떤 돈을 쓰지 않고 실제 어떤 공금을 일단 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시장 할 때 보면 공무원들의 청렴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하고 다 이게 명찰 달고 다니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뭐 받을 때는 가만두겠다 그러고, 또 김영란법도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집에서는 이렇게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를 지금 샌드위치가 쌓여 있고 소고기가 있고, 그걸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다? 불찰이다?
저는 이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뭐 가정생활 해보면 예. 집에 음식이 얼마나 들어오고 이런 것 등등 이거 어떻게 가져갔는지 또 누가 선물하는 것인지 특히 공직자들은요 사과 한 박스만 집에 선물 들어도 굉장히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혹시나 뭔가 청탁이 있지 않을까 등등 해서 이거 다시 돌려보낸다든지 굉장히 그런 거 전전긍긍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그냥 쉽게 한 11년 동안 해왔는가 저는 근본적으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네. A씨의 첫 번째 질문은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느냐였습니다. A씨의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법인카드 유용을 인정하느냐 이 질문했는데 A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정황을 추가로 폭로했습니다. 식당 11곳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뒤 이를 취소한 다음 다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입해 배달한 음식이 각종 경기도 간담회에 쓰인 것처럼 조작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김혜경 씨 자택으로 이재명 후보 자택으로 배달된 음식이 법인카드에서 쓰였는데 자 A 초밥집에서 결제한 10만 5천 원은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 마련 관계자 의견 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산 것처럼 서류가 조작됐다. 또 B 닭백숙집에서 결제된 12만 원은 지역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쓰인 것처럼 조작됐다. 또 C 요리집에서 복요리집에서 결제된 12만 원 역시 노사협력 간담회에서 쓰인 것처럼 됐다. 지금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만약 이 내용이 맞다면 배모사모 간의 법인카드만 유용된 게 아니라 경기도 각 부서의 업무 추진비가 유용됐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영진 변호사님, 감사나 수사 대상이 배 사무관뿐 아니라 경기도 전반으로 확대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를 해봤었잖아요. 원래 이제 아무한테나 법인카드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국장이나 적어도 과장 정도는 돼야 법인카드가 주어지거든요. 뭐 경기도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무관한테 법인카드가 주어질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저 이재명 지사에게 배정된 법인카드를 그 배사무관이 가지고서 그냥 저런 방식으로 마음대로 썼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꾸 드러나는 걸 보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 각 부서의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업무 추진비도 뭐 노동정책과 심지어 뭐 공정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부서의 업무 추진비까지 썼다는 건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야기가 좀 틀려지는 게 단순히 김혜경 씨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넘어서서 꼭 필요할 때 쓰였어야 될 그 법인카드가 업무 추진비가 제대로 쓰이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게 무제한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각 부서마다 예산이 있어요. 얼마면 얼마, 50만 원이면 50만 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런데 저렇게 해가지고 야금야금 몇십만 원씩 쓰이게 되면 실질적으로 쓰여야 될 것에 쓰이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총체적인 도적문란이 아닌가 저는 일단 그 생각까지 들고요. 지금 상황에선 저렇게 법인카드 가지고 뭐 이것저것 사 먹은 걸 떠나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대선 후보라고 하시는 분이 저렇게 거짓말 하시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국정농단이 아니라 도적농단이다. 네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만약 이 보도가 맞다면 조금 전 심상정 후보도 얘기했지만 이건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라 본인 리스크다. 이재명 후보의. 본인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한 전제를 단 것처럼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일단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의혹이 나온 것이고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해서 문제가 있으면 김혜경 씨가 사과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어떤 이유든. 그리고 이제 카드가 이게 각 부서의 카드가 쓰인 건지 아니면 도지사가 갖고 있는 카드가 쓰인 건지 모르겠어요. 카드 쓴 것도 사실은 지금 현재는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해서 도지사가 갖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다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카드가 활용됐는지 하는 부분도 조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리고 정말 뭐 법인카드로 쓴 게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져야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는 의혹이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김혜경 씨 논란에 맞서서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의혹을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김건희 씨를 빨리 소환하라 이렇게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현장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소환 수사하라.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이런 엄청난 주가 조작 사실을 저질렀다는 데에 분노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된 수사 기록이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 측은 큰일 날 것이다 라는 소문이 계속 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오늘 특별히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수사를 촉구하는 것에 아울러 윤석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같이 진행하려고 고발장을 준비해왔습니다. 네, 앞서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민주당은 이 문제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 조금 전에도 윤석열 후보는 내가 계좌를 다 공개했다 했지만 사실은 실제 주가 조작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기에 계좌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국 김건희 씨 소환이 불가피해 보이십니까? 일단 며칠 전에 KBS가 그 공소장을 입수해가지고 그 발표를 갖다가 했는데 보도를 했는데 보니까 이용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이용된 계좌가 150개가 넘고 예. 거래량은 1,600만 주가 넘고 거래 금액은 646억이 넘는데 기간은 2009년 12월 23일부터 2012년 12월 7일까지. 그런데 그중에 김건희 씨 계좌를 통해 가지고 그 활용된 게 146만 주에 50억이란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면 전체 주가 조작 그 금액의 약 7.7%에 해당한다라고 KBS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지난달 그 1월 8일 날 그 중앙지검에서 그 김건희 씨한테 소환 통보를 했는데 14일 날 그 김건희 씨가 그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KBS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다음에 진짜로 공소장 내용이 그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의혹이 가기에 충분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직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요구가 없었다 뭐 이런 주장도 합니다. 이 의혹 역시 아직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같이 밝혀드립니다. 이 대선 후보 배우자들의 논란, 역대 대선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번 대선만의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요. 주요 후보 부인들이 나란히 사과를 한 것도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대모 사무관은 오랜 동안 인연을 맺어온 사람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또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네, 그럼 두 후보 부인 논란이 이번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경제가 칸타코리아에 의뢰한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의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56.0%입니다.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47.8%입니다. 영향이 없다는 건 37.2%, 43.9%. 어쨌든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의견이 더 많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배우자 관련 이슈 대선 막판까지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오랫동안 이제 선거 취재를 해오면서 이렇게 배우자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하는 모습은 참 처음 보는 것이고요. 또 배우자 관련된 여론조사하는 것도 처음 봅니다. 참 정말 안타깝고 왜 우리가 이 수준에 되어야 될까라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우자 문제 같은 경우는 양쪽이 다 지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이제 후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호불호를 정하는 데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 봅니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이제 김혜경 씨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항상 이야기했던 유능한 행정가,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 보는데요. 정말 저는 이게 좀 한번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솔직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말 도덕권자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공직에 나간 분들, 공직에 나가겠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삶 자체를 보면 좀 엄격해야 된다. 그리고 국민들 상대로, 자기 공무원들 상대로 이렇게 엄격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수신제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집안의 문제, 또 부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이건 놔두고 그냥 딴 사람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소한 지금 이 두 문제가 불거진 게 보면 다들 대선 후보로 나오기로 한 뒤에 불거진 문제가 많아요. 그렇다면 본인들, 대선 후보 본인도 그렇지만 대선 후보 부인들의 어떤 마음가짐도 남편이 국민들 앞에 이렇게 모든 게 다 밝혀진 상황에서 본인들 또 좀 준비를 하고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과한다고 해서 진짜 국민들이 저게 진정한 사과일까? 과연 믿을까요? 앞으로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반성한다고 믿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두 분 사과 다 정말 진정성이 없다고 느끼는 게, 사과는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애들 교육시키들 그러지 않습니까? 잘못했다는 게 없는데 뭘 잘못했어? 구체적으로 밝혀야 된다. 묻잖아요, 그렇게. 그래야지만 다음에 그런 일을 안 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다 이제 선거 때문에 그냥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이는데, 참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많이 씁쓸해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대 대선 사상 유례 없는 배우자 리스크, 양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도 지켜보겠습니다.